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단원이죠.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라는 단원입니다. 216페이지 보시면은 유리식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그렇게 내용이 어렵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유리식 자체는 실제 시험에 쉽게 나오는 편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216페이지 유리식 여러분이 그 수를 분류할 때 유리수라고 했던 것을 분류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유리수를 보통 어떻게 분류하냐면은 정수와 나 이게 별로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그냥 편의상 분수라고 부를 텐데 이게 뭐냐면 원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부르는 말입니다. 이거 기억나죠? 유리수라고 하는 것을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눴던 거 기억나죠? 그렇죠? 어떤 수를 분류할 때. 그래서 요거랑 이제 대응이 되는 식으로 봤을 때는요. 정수에 해당하는 식 바로 다항식이고요. 분수에 해당하는 식 분수식. 이 둘을 합하여 유리식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존에 배웠던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차식, 2차식, 3차식 등등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다항식과 지금부터 배울 분수식, 이 분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분모에 미지수 또는 변수 x가 들어가 있는 식을 말하는 거죠. 분모에. 그 둘을 합쳐서 이제 등장하는 각종 식들을 다룬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해가 가나요? 무슨 말인지? 이 유리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칙연산법을 배워요. 사칙연산은 뭐 별로 할 게 별로 없는 게 분수나 마찬가지니까, 그치? 어쨌든 유리수도 거의 뭐 분수랑 다름없으니까. 여러분 분수에서 덧셈 뺄셈 할 때 뭐 한다고 배웠어? 기본적으로 덧셈 뺄셈은 통분하는 거죠. 이해 가요? 반면에 이제 곱셈과 나눗셈은 뭐 하느냐 하면요. 곱셈과 나눗셈은요. 메인이 되는 게 약분입니다. 약분을 누가 잘하나라고 보면 될 거예요. 요게 관련된 계산 연습을 좀 해보는 거밖에 없어요. 근데 간혹 요거에서 조금 심화된 버전을 몇 개 배우긴 하는데 첫 번째로 배우는 게 이제 이 분수 우리 배우는 거라며 분수, 그치? 분수식들. 분수식의 나눗셈 중에 하나인 이런 형태죠. A분의 B가 분모, C분의 D가 분자 이렇게 생긴 형태들. 이거 우리가 번분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번분수. 어떤 친구는 이것도 번분수로 알고 있더라고 또. 번분수라고 부르는 분수인데요. 그러니까 분수의 분자 자리, 분모 자리 이렇게 분수가 들어가는 형태를 말해요. 근데 뜻은 이게 분자인 C분의 D를 분모인 A분의 B로 나눠라 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이 뜻이잖아요. 뜻 자체가. 따라서 C분의 D에다가 역수인 B분의 A를 곱한다 라고 볼 수 있으므로 분모는 BC가 분자는 AD가 된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까먹으면은 중간에 이렇게 다시 만들면 그만이긴 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분수 안에 분수가 있는 이런 수를 우리가 번분수라 부를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분자 나누기 분모랑 같은 거기 때문에 이 결과만 이제 빠르게 만들어내기 위하여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BC라는 값은 보다시피 이렇게 둘을 곱한 값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마치 비례식처럼 본다면은 이제 뭐 이런 거 배웠지? 외항, 내항, 외항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요? 비례식 때? 내항의 곱, 그치? 원래 비례식 하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같다. 원래는 이렇게 옆으로 쓰는 거잖아. A, B, C, D 이렇게 써가지고 A 대 B는 C 대 D 다 이런 거 나오면은 이제 요 두 개가 내항, 외항, 그치?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마치 이렇게 이제 옆으로 눕혀놓은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이제 일종의 내항의 곱,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 내항의 곱 요 두 개 곱한 것을 분모에 썼고요.
분자는 A와 D 곱한 거죠? 이 분자가 뭐예요? 이렇게 두루 곱한 거예요. 그쵸? 이렇게 두루 곱한 거는 이제 분자 썼다라고 해서 보통 그렇게 보통 많이 암기를 합니다. 암기를 하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암기하다가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다시 이걸 떠올려야죠. 분수는 나눗셈이나 마찬가지니까 나눗셈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나눗셈을 조금 더 심화하는 개념 중에 하나인 번분수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덧셈 뺄셈을 좀 심화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건 사실 원래는 여러분 요 과정이 원래는 이제 수원, 여러분으로 따지면 이제 대수죠, 대수. 대수에 등장하는 건데 가끔 학교에서 요거를 시험 문제 내는 경우가 있어서 잠깐만 언급을 하고 갈게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의 분수를 두 개로 쪼개는 스킬이거든요. 조금 이따 있으니까 풀어볼게요. 어떤 거냐면은 분모가 이렇게 A, B 두 수를 곱한 모양이 있을 때 이렇게 생긴 분수를 이항, 그러니까 항 두 개란 뜻이죠. 항 두 개로 분류하는 스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항이 한 개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하나의 분수를 두 개의 분수로 이렇게 쪼개는 스킬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도 부분분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 대수 2학년 1학기 과정이죠.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심한 내용을 배워요. 그래서 그건 그때 가서 자세하게 배워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가끔 학교 시험에서 이걸 냅니다. 다음과 같은 하나의 분수를요, 두 개의 분수. 자, A분의 1 빼기 B분의 1과 같지 않아요. 물론 얘랑 같지 않는데요. 생각해 봅시다. 얘랑 같아지기 위해서 무슨 작업을 더 하면 될까라고 하는 건데, 이거 우변을 통분하면은 일단 A, B 곱한 걸로 통분할 수 있는 건 이해 가나요? 다시 한번. 지금 분수의 뺄셈입니다. 아까 했듯이 더하기 빼기는 기본적으로 통분이 기본이니까 두 개를 뺄셈 하시오니까 통분을 해야 돼요. 통분은 당연히 두 개 곱한 걸로 통분하면 되는 거죠. 잘 모를 때는. 그쵸? 최소 공부에서 모를 때는 그냥 두 개 곱하면 되는데, 두 개 곱하면 A, B일 거 아니야. 그 왼쪽 분자는 뭐가 되는 거야? 1 곱하기 B인 B가 되고, 그치? 오른쪽 분자는 뭐가 되는 거야? 1 곱하기 A인 A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 가죠? 다시 한번. 우변에 있는 이 모양을 통분하면 다음과 같이 변해요. 이해 가요? 자, 얘랑 보다시피 같진 않죠. 보다시피 값이. 그쵸? 분모는 AB 같지만 분자가 다르니까. 따라서 뭐 할 거냐면요, 이 전체 수에다가 B 빼기 A분의 1만큼 이렇게 곱할 겁니다. 그러면 이 분자에 있는 B 빼기 A가 얘를 약분시킬 거예요. 그럼 1만 남겠죠, 분자는. 이해 가나요? 뭐 그런 원리로 보다시피 하나의 분수를 이렇게 두 개의 분수로 찢는 이런 스킬이 있어요. 요 스킬이 등장해서 이제 요 파트가 좀 어려워지는 것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몇 번 있었는데 이번 기말고사 내가 애들 시험지 안 봐가지고 이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출문제 풀리는 동안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좀 자제하는 중인가? 그건 모르겠는데 기출문제 푸는 동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분수를 이렇게 좀 특수하게 변형하는 부분분수까지 해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유리식을 좀 연습시키자 라고 하는 게 앞에 있는 챕터 1 내용입니다. 그러면 217페이지부터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 풀어도 되죠? 머리가 언제 기발하지 이거? 머리 한번 잘라야 되는데. 1번 문제,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예요. x 빼기 y분의 x. 여러분, 내가 물론 칠판이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이 쓰고 있긴 한데 나도 사람인지라 힘들어서 다 못 쓰고 말로만 설명하는 것도 꽤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잘 듣는 게. 여러분, 옛날부터 그런 말 있지 않았어요? 강의를 들으러 간다. 알아요? 강의를 보러 간다라고 하지 않지 않나, 보통? 보통 강의 듣는다고 하지 않나요? 너 무슨 강의 들을 거야? 이런 식으로. 너 무슨 강의 볼 거야? 이러지 않잖아요, 이거 보통. 무슨 강의 들을 거야? 뭐 어떤 바구니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듣는다가 참 중요해. 그래서 왜냐면 웬만한 설명을 다 말로 설명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여기다 칠판에 많이 적어도 실제 내가 말한 양의 30% 정도밖에 안 남길 거예요, 칠판에는.
그쵸? 나머지 70%는 말로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도 많단 말이죠.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이게 귀를 열어놓고 있어야 돼, 항상. 귀때기에 이어폰을 꽂아놓고 하는 학생도 가끔 있던데, 미친놈들. 그럼 안 되고, 잘 들어야 한다고, 놓치지 않게. 일단 여러분이 이거 보다시피 뭐예요? 덧셈, 뺄셈이에요. 그쵸? 그럼 뭘 해야 하라고 했죠? 아까 좀 전에? 통분하는 문제입니다. 그쵸? 여러분이 이걸 안 배웠어요. 다항식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안 배웠어요. 안타깝게도. 혹시 그런 거 해본 적 없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과정 외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fx라는 다항식이 뭐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2라고 치고 gx라는 다항식을 x 빼기 1, x 더하기 1, x 더하기 1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이렇다고 칩시다. 적당한 두 3차식 다항식이 다음과 같이 있어요. 두 다항식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오. 또는 두 다항식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오. 여러분 이런 거 안 배웠잖아요. 그쵸? 뭐 옛날엔 배웠단 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최대 공약수는요. 두 개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식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x 빼기 1이죠. 최대 공약수는. 이해 가요? x 빼기 1, x 빼기 1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최소 공배수는 뭐게요? 하면은 x 빼기 1 제곱? 이런 건 니들 배웠던 곳이 기억나니? 다음과 같이 바뀌어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이런 거 배운 거 있었을 거예요. 중1 때 말이에요. a가 2의 제곱에 뭐 3의 뭐 세제곱에 5가 2개고 b는 뭐 2가 3개에 3은 1개에 5는 없고 7만 3개 있는 이런 식일 때 a, b의 최대 공약수 구하기, 최소 공배수 구하기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죠? 네,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해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거 해봤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이거랑 내용이. 단지 이게 인수분해로 되어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이걸 왜 안 배웠지 근데? 배워두는 게 좋죠. 왜? 그래야 예분의 1과 예분의 2를 덧셈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둘의 최소 공배수가 뭔지 알아야죠. 그래야 통분을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제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저걸 다 빼버렸네요. 지금은 보이나요? 이 세 분수식의 최소 공배수가 누군지? 그렇죠. 예. 얘랑 곱하면 얘거든요. 그쵸? 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최소 공배수입니다. 지금은 이 분수를 x제곱 빼기 y제곱으로 통분할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분수는 어때요? 지금 이 인수 중에 하나는 x 플러스 y고 하나는 x 빼기 y인데 여기 x 빼기 y가 이미 있으니까 첫 번째 분수를 통분하려면 뭐 하는 거야? 이거 각각 분모 분자에 x 더하기 y씩 곱하는 거죠. 이렇게. 이거 이해 가나요? 무슨 말인지? 통분이 이런 거였잖아.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해서 요거 두 개 곱한 게 요거니까 통분되는 거 아니냐. 그럼 분자는 뭐야? 요거 두 개 분배한 거죠. 이해 가나요? x제곱 더하기 xy 이렇게. 첫 번째 분자. 이해 가나요? 두 번째 분자는요. 얘는 이제 반대로 x 플러스 y라는 인수는 있지만 x 빼기 y라는 인수는 없으니까 x 빼기 y씩 곱하는 거죠. 분모 분자 이렇게. 그건 이제 마이너스까지 고려해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분명하면 마이너스 xy의 플러스 y의 제곱입니다. 이해 가나요? 마지막 분수의 분자는 2xy니까 2xy를 덧셈한다. 준식을 이렇게 x제곱 빼기 y제곱으로 통분하면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이 식에서 이제 뭐 이렇게 소거할 건 소거하고 정리할 걸 정리하면 되겠네. 분자가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이면 x 플러스 y의 제곱일 거고 분모는 아다시피 이거 인수분해한 건 x 플러스 y와 x 마이너스 y니까 다음과 같이 쓰고 난 뒤 뭘 할 수 있어? 약분을 추가를 할 수 있죠. 분수는 일종의 나눗셈이기 때문에 약분 x 플러스 y가 하나씩 있으니까 하나씩 약분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뭐예요? 하면은 x 빼기 y분의 x 더하기 y 그렇게 된다 이거죠.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2번. 2번은 나눗셈이네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x 빼기 1 나누기 x제곱 빼기 4분의 x제곱 빼기 1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이번엔 나눗셈이에요. 나눗셈은 뭐가 기본이라고요? 약분. 다시 할게요. 1번은 뺄셈과 덧셈이었어요. 그쵸? 이거 뭐가 기본이라고요? 통분. 통분은 당연히 최소 공배수를 찾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 배웠으므로 지금과 같이 이거 곱하면 이거네. 이게 최소 공배수입니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처럼 나눗셈이 나왔습니다. 그럼 뭐라고요? 약분이에요. 가끔씩 애들 막 숫자 많이 나와가지고 계산 많아지는 거 그거 하고 있는 꼴 보고 있으면 갑갑해요. 그쵸? 무슨 말이냐면은 뭐 분모가 뭐 40 곱하기 뭐 12의 제곱파이고 분자는 막 16 곱하기 25의 제곱파이고 곱하기 막 이런 거 나오면 애들 막 절망적인가 봐요. 이걸 설마 이걸 12의 제곱 144에다 40을 곱한다든지 25의 제곱에다가 16 곱하는 그런 똥멍청이는 없겠죠. 설마. 그쵸? 이거 누가 이거 계산하고 있죠? 약분하지 않나요? 대부분 이렇게? 안 그래요? 약분을 최대한 이용해서 숫자를 줄이지 않나요? 보통? 이걸 계산해요? 25의 제곱을? 미친놈 아닌가요? 혹시? 이거 한다고 수학 잘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현명하게 약분하냐가 수학 잘하는 거 아니야? 25 곱하기 25를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그치? 그런 거잖아. 마찬가지 이것도 그냥 무턱대고 그냥 나누기 하는 게 아니라 기본은 인수분해예요. 분모가 x 더하기 1,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되는 거 이해 가죠? 얘는 분자 x 빼기 1이고요. 그쵸? 자, 나누기입니다. 곱하기 역수잖아요. 그쵸? 분자를 분모에 쓸 거예요. 그걸 인수분해해서 말이죠. 이해 가죠? 분모를 분자에 쓸 거예요. 인수분해해서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 가죠? 나누기라 곱하기 역수 썼습니다. 쓰고 났더니 어때요? 그렇죠. x 더하기 2가 약분이 되네. x 빼기 1이 약분이 되네. 이제 없네. 그럼 분모는 x와 x 더하기 1을 곱한 거고 분자는 x 빼기 2 아닌가요? 그쵸? 저걸 설마 진짜 곱해가지고 진짜 나눗셈 하는 멍청이는 없겠죠. 그런 똥멍청이는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간단한 덧셈, 뺄셈, 통분하기와 나눗셈, 나눗셈 일종의 곱셈이나 마찬가지니까 곱셈, 나눗셈, 약분하기. 약분할 때는 이렇게 인수분해를 적당히 이용해서 아까 내가 예를 들었던 그런 숫자 큰 것들 나오면 보통 소인수 분해를 적당히 이용해서 계산을 좀 쉽게 하죠. 자, 필수이제 2번입니다. 이것도 뭐 간단해요. x 더하기 1분의 a와 x 더하기 2분의 b를 더한 값이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분의 2x 더하기 1이랑 같더라 라고 하는 식이 모든 x 단 분모가 0 되는 값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x-1이라든지 x-2라든지 이런 값들은 분모를 0으로 만들죠. 그 값을 제외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한다면 a, b는 얼마인지 구하시오란 문제예요.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한다? 네, 항등식 문제죠. 항등식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푼다고 배웠습니까? 전개에서 개수를 비교하는 개수비교법과 그치? 적당한 숫자. 지금 같은 경우는 x에다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는 안 되죠. 분모를 0으로 만드니까. 저 두 숫자를 제외한 뭐 0이나 뭐 1이나 2와 같은 숫자들을 적당히 대입해서 연립해서 푸는 방식 두 가지를 배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개수비교법이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보여요 혹시? 분모 이거 두 개 곱한 게 여기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좌변을 통분해가지고 이 좌변 분자랑 우변 분자랑 같아요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다 이렇게 말로 설명한다고요. 그렇죠? 안 쓰잖아요. 다 말로 설명하잖아. 그치? 뭐라고요? 분모, 좌변을 통분해버려서 좌변을 통분하면은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2 곱한 걸로 통분되는 겁니다. 그쵸? 자, 두 개를 곱한 걸로 통분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왼쪽 분자는 a에다가 x 더하기 2 곱한 거고요. 오른쪽 분자는 b에다가 x 더하기 1 곱한 거죠. 이거 두 개 덧셈하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어때? 우변이랑 분모가 똑같거든. 이거 전개한 게 이거 아니겠어? 그치? 이거 전개한 게 이거란 말이야. 따라서 분자랑 같겠죠. 이해 가죠? 그래서 요거 분자랑 같다라고 놓고 풀면요. A, B 값 금방 쉽게 구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1차항은 A 더하기 B일 거고 상수항이 2A 더하기 B잖아. 그치? 얘랑 같아야 돼요. 따라서 A 더하기 B는 얼마가 나오고 2가 나오고 2A 더하기 B는 얼마가 나와요? 1 나와요. 두 개 연립하면 끝이니까 연립은 맡길게요. A-1 B 3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은 나올 텐데 이게 지금은 이게 이런 문제가 다 있어야겠지만요. 이게 사실은 미적분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다음을 적분하시오. 이렇게 쪼개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미적분 가면 이 얘기가 다시 나와요. 거꾸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어떨 때는 막 이렇게 하찮은 게 다 있어 싶은 것도 있을 텐데 그거 나중에 다 쓸모 있는 것들입니다. 네? 이런 거를 소홀히 여겼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힘들어진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5회 실전고사 점수가 그따위 아니야. 점수가 궁금해? 나한테 조용히 물어봐. 내가 조용히 알려줄게. 자, 계산은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니까 넘어갈게요. 필수의 3번 또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히 하시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니들 나중에 뭐 수식을 정리하는 능력이라든지 실수가 줄어드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라고 이런 거 하나하나 하는 거를. 약간 나는 약간 다혈질이라서 이런 거 나오면 막 욕을 하면서 안 해요. 아이씨 이런 거 안 해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페이스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침착해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겨도 자기의 그 템포를 유지하는 능력이 필요하거든. 기분파가 되면 안 돼. 내가 기분파가 얘기를 왜 하냐면은 너희가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초반에 어려운 문제가 잔뜩인 시험지가 있어요. 일부러 3번, 4번에 되게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겁니다. 애들한테.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 그 시험지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를 3번, 4번에 이걸 심어놔요. 가끔. 그럼 애들 어떻겠어요? 그거 푸느라 멘탈 나가요. 그럼 그 뒤에 다 망가집니다. 다 못 풀어 진짜. 점수 개판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냉정함이 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풀다가 모르겠으면 넘어가야 돼요. 바로 이게 버리고 나는 1번도 못 푸는 똥멍청인가?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약간 당황할 수 있으니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1번으로 넘어가자. 약간 이런 과감한 결단도 필요해요. 그러려면은 평소에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침착함,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푸는 약간 기계 같은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겁니다. 기계처럼. 쓱 보면 어때요? 뺄셈이네. 통분도 해야겠네. 근데 이 상태로 통분하면은 와 작살나죠. 상상이 돼요? 이 상태로 통분하면 왼쪽 분자 3차식, 오른쪽 분자도 3차식이에요. 보여요? 그쵸? 그거 언제 정리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느낌을 살리자면은 지금 나온 게 약간 가분수 같은 느낌 아니냐는 거예요. 왜? 가분수 같은 느낌. 그러니까 분모는 1차인데 분자가 2차식이거든. 그러니까 분자의 차수가 더 크거든. 가분수 모양 아니겠어? 이해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대분수꼴로 고치는 게 기본입니다. 자, 내가 얘기했죠. 지금 하는 스킬들 일부가 나중에 미적분에 등장합니다. 지금 하는 스킬들 일부가 나중에 미적분 가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잘 보시라고. 가분수가 나왔어. 내가 말한 가분수는 차수로 봤을 때 분모가 1차, 분자가 2차인 거야. 예전에 한번 산술기하 평균할 때도 해봤는데요. 산술기하 평균할 때도 이런 스타일 나오면 대분수 고쳤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분수 고치냐고요? 에이씨, 야, B분의 A가 있어. 뜻이 뭐라 그랬어, 이거? A 나누기 B의 뜻이야, 그치? 그럼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거냐, 그치? 이해가 안 가. 즉, A는 BQ 더하기 R 아니야, 그치? 이게 뭔 뜻이라고? A는 BQ 더하기 R이잖아, 그치? 따라서 B분의 R과 플러스 Q인 거야. 이것도 이해 가니?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칠 때 밖에다 쓰는 게 누구죠? 몫이죠. 분자에 쓰는 게 나머지고요. 그쵸? 난 분명히 설명했어. 나중에 딴 얘기하지 마. 죽여버릴 거야. 뭔만 이해 가죠? 예를 들어서
4분의 21이 있으면 21 나누기 4하면 몫이 얼마죠? 5죠. 그래서 5를 여기다 쓰고 나머지 1 이렇게 쓴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그쵸? 이게 대분수잖아. 물론 중학교 들어온 이후로 대분수 쓴 적 없죠. 여러분은 여기 더하기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따라서 이것도 할 수 있겠죠. x제곱 빼기 x 더하기 2를 x 빼기 1로 나누면은 x제곱 빼기 x 1이네? 끝났네? 벌써? 나눗셈이 금방 끝났네. 그치? 나눗셈인 거 이거 기억나지? 몫이 누구예요? x죠. x를 바깥에 쓰고 나머지 이렇게 쓴다는 거 이해 가나요? 처음 분수 가분수 모양을 지금처럼 대분수를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어요. 이해 갔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킬이 나중에 미적분 가서 등장합니다. 마찬가지 뒤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2차식이잖아요. 그쵸? 1차식 분모보다 차수가 크니까 가분수라고요. 뭘로 고친다고요? 대분수. x로 나누면 x제곱 더하기 2x. 오, 이것도 금방 나온걸? 그쵸? 따라서 이건 뭐예요? x와 x 플러스 2분의 1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두 개를 뺄셈 하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 안 그래? 주어진 식에 뺄셈을 쓰면 다음과 같아요. 이해 가요? 이해 가요? 그럼 보이죠 이제. 뭐가 보여? x 빼기 x가 보이죠. 지워질 겁니다. 남는 거 뭐만 남아? x 빼기 1분의 1 빼기 x 더하기 2분의 1만 남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상상이 되냐고요? 처음 거. 이 상태로 통분하면 3차식 분자. 다시. 분자 3차식 두 번 나온다. 보여요? 상상돼요? 느껴져요? 손이 안 가죠? 이건 어떨 것 같아요? 이 상태를 통분하면 분자는 1차식만 두 개 나와요. 이해가요? 그래서 준식을 이렇게 고쳐야 편하겠구먼! 얘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분모는 x 빼기 1과 x 더하기 2를 곱한 값으로 통분될 것이고, 자, 왼쪽 분자 누구라고요? 1 곱하기 x 더하기 2. 오른쪽 분자 누구예요? 1 곱하기 x 빼기 1. 두 개씩을 뺀다입니다. 따라서 분모는 x 빼기 1에 x 더하기 2고요. 분자는 3 나오겠네요. 이해 갔어요? 지금 되게 천천히 하고 있어요. 알고 있죠? 되게 천천히 하는데 대신에 또 진도를 맞춰야 되는 것 때문에 또 진도는 빨라요. 쉴 시간이 없어요. 생각할 시간도 없고요. 여러분은 그냥 기계처럼 풀어야 돼요. 기계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50분이든 2시간이든 그것 동안 계속 집중할 수 있는 능력. 그걸 키워야 돼요, 지금. 여러분, 그 고등학교용 모의고사 한 번도 안 봤잖아요. 그쵸? 수학 시험이 몇 분 동안 본다, 시험을? 여러분, 중학교 때 수학 시험 몇 분 동안 봤죠? 45분? 맞아요? 고등학교 때는 수학 시험 몇 분 동안 보죠? 고등학교 때는 수학 시험 몇 분 동안 보죠? 알아요? 학교 시험은 50분이지만 물론 저 비고등학교는 70분 동안 보겠지만 모의고사는 100분입니다. 100분. 1시간 40분 동안 수학 문제 30문제를 풀어요. 100분.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모의고사 100분 동안 수학 시험 보면. 그렇죠. 10분 동안 풀고 90분 동안 애들 잡니다. 풀 게 없으니까. 씁쓸하죠? 1시간 넘게 잠을 자요 애들이. 풀 게 없어서. 그 체력을 키워야 돼 일단. 그러니까 그 100분 동안 집중할 체력도 필요한 거야 너희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고작 50분 하는데도 죽으려고 하고 있죠. 100분은 어떻게 버텨요 그러면 대체?
2번 문제 다음을 간단히 하래요. 번분수인데 일단은 분모만 봐도 요것도 덧셈, 분모는 다름. 통분이 필요하겠죠? 분모는 A 더하기 B로 통분돼야 됩니다. 1이라고 하는 수는 A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B겠죠? 그래서 이건 1 더하기 분자 이쪽 A 빼기 B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나요? 그 다음 저 분자도 마찬가지인 게 두 수를 뺐어요. 분수식의 분모가 다르고요. 그렇죠? 마찬가지 통분이 필요하죠? 분자도 A 더하기 B로 통분합니다. 그럼 저것도 1이라고 했으니까 쟤는 A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B 가로 이렇게 쓸까요? 그냥 이렇게? 뒤에 거는 A 빼기 B인데 뺄셈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해 갔나요? 번분수 원리를 꿰차신 분들은 이런 것도 가능해요. A 더하기 B를 약분하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분모끼리 약분한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럼 이 분자를 쓰고 이 분자를 쓰면 끝납니다. 이 분자가 얼마죠? B가 소거되면 2A죠. 얘의 분자, 분모의 분자. 분자의 분자는요. 마이너스 A 이렇게 지어지겠다. 그치? 2B가 되겠죠. 정답은 A분의 B입니다. 이렇게 분모끼리 약분되는 것이 잘 납득이 안 가시는 분은 아까 배웠던 거 있죠? 뭐 요렇게 둘을 곱한 게 분모래매. 그치? 즉 분모는 A 더하기 B에다가 여기 분자를 계산한 2A를 곱한 게 분모고요. 분자는 이렇게 곱한 게 분자래매. 그치? 분자는 A 더하기 B에다가 J를 곱하. 얘가 이제 2B잖아. 이런 식의 이제 분수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번분수를 한 번에 그냥 처리한다고 친다면. 여기서 보다시피 이게 약분되는 거 보이죠? 똑같은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 작업을 먼저 한 거예요, 아까. 이해갔나요? 번분수는요, 지금처럼 분모끼리도 약분 가능하고 또 거꾸로 분자끼리도 약분이 가능해요. 이 상태에서도 약분이 가능하다는 거. 3번 문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이항분리 또는 부분분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x 더하기 2 곱한 거 분의 1 더하기 x 글씨 보소 x 더하기 2 x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x 더하기 4 x 더하기 6분의 1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자, 상상만 해볼게요. 이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푼다면 분모를 통분해야 할 텐데 덧셈이니까 분모는 뭐가 되죠? 일단 x 이거 겹치네. x 더하기 2 x 더하기 4 x 더하기 6 상상할 수 있겠어? 분모가 몇 차식? 4차식이에요. 이해가요? x 더하기 2 x 더하기 4 x 더하기 6 4개 곱한 거거든요. 분모가. 이해가요? 무슨 말이 통분? 그러면은 얘는 분자가 몇 차식이 돼요? 4차를 만들기 위해 2차 곱했으니까 2차식이죠. 그렇죠? 2차식, 2차식, 2차식. 지금은 이게 식이 짧아서 책이 좀 쉬워서 2차식만 3번 나왔는데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이 문제의 핵심은요. 어디에 있냐면은 이 점점점이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이 문제는요.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x 더하기 2024 x 더하기 2026분의 1까지 원래 이런 식의 문제인 거예요. 원래가 이 중간 점점점이 있는 게 핵심입니다. 원래 이 문제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분모 차수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이게 통분하면 분자도 차수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렇죠? 그런 게 한두 개도 아니고 엄청 많겠죠. 그래서 이게 와 뭐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문제가 됩니다. 그중에 아주 쉬운 요만큼만 배워보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거 딱 보는 순간 요렇게 둘이 같네 둘이 같네 분모는 모두 두 수를 곱한 모양 꼴이네 라고 인지 가능?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이 꼬라지가 이런 꼬라지네 라고 볼 수 있겠냐는 거고요.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이게 바로 부분분수로 변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다시 한번 써볼게요. AB분의 1은 B 빼기 A분의 1에다가 A분의 1과 B분의 1을 뺀 모양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씁니다. 자, 아까
왜 이게 성립하는지 설명했어요. 왜 성립한다고 했냐면은 요걸 통분하면요. A, B가 분모가 돼요. 근데 분자가 B 빼기 A가 되죠. 요게 약분시켜주는 겁니다. B 빼기 A, B 빼기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분자가 1만 남게 되거든.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 식 전체를 이렇게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편의상 요게 앞에 있는 거, 요게 뒤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앞, 뒤. 뒤에서 앞을 뺀다의 역수. 이제 다시 해볼게요. 지금처럼 맨 처음에 이게 왼쪽에 있는 x, 여기 앞에 있는 x, 뒤에 있는 거는 x 더하기 2라고요. 이해 가요? 앞과 뒤에 이렇게 하나는 x, 하나는 x 더하기 있죠? 뭐 한다고 처음에는 뒤에서 앞에를 빼요. 이렇게 빼면 얼마 나오죠? 2. 이해 가요? x 더하기 2에서 x 빼면 2 아닌가요? 다시 뭐라고요? 뒤에서 앞에를 빼요. 이해 가요? 2. 그거를 어떻게 썼어 보다시피 역수로. 다시 x 더하기 2에서 x를 빼요. 얼마죠? 2를 역수로 뭐라고? 2분의 1에다가 이제 나머지는 이거 기억 안 나겠지? 단위 분수라는 거예요. 분자가 1인 분수. 기억나요? 단위 분수. 단위 분수의 차로 쓴 겁니다. 지금 보면은. 하나는 얘가 분모인 x분의 1과 하나는 얘가 분모인 x 더하기 2분의 1 말이에요. 자, 처음 분수를 이렇게 좀 불편해 보이지만 이렇게 분수 두 개로 만든 거예요. 희한하죠? 한 개짜리를 정리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오히려 이거를 두 개로 쪼개요. 이렇게. 첫 번째 분수를 두 개로 쪼개는 거 이해 갔어요? 지금 방금처럼 두 번째, 세 번째도 똑같이 합니다. 다시 볼게요. 요게 앞에 거고요. 요게 뒤에 거라고요. 그쵸? 뭐 한다고 먼저? 뒤에서 앞을 빼요. 뒤에서 앞을 빼면 얼마 나오죠? 2. 그걸 뭐라고 쓴다고요? 그걸 역수로 써요. 앞에다 뭐 쓰는 거야? 2분의 1. 그 다음은요. 단위 분수라고 그랬죠? x 더하기 2가 분모인 거 빼기 x 더하기 4가 분모인 거.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뒤에서 앞을 빼면 얼마 나오고요? 2를 역수로 써요. 2분의 1. 그리고 나머지는 단위 분수입니다. 이해 갔나요? 이렇게 생긴 세 개의 분수를 덧셈하셔라 문제입니다. 이해 갔나요? 근데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소거가 됩니다. 연쇄 소거가 되죠. 보여요? 2분의 1배의 마이너스 뭐뭐뭐랑 2분의 1배의 플러스 뭐뭐뭐라고요. 그쵸? 똑같죠, 둘이. 보여요? 그 이 둘은 이렇게 소거가 됩니다. 더하기 하나랑 빼기 하나가. 이해 가나요? 다시 한번. 요거 분배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에 2분의 1배의 x 더하기 4분의 1이지만 이 바로 뒤에 있는 거거든요. 플러스잖아, 부호가. 그치? x 더하기 4분의 1 똑같잖아. 앞에 2분의 1도 있고. 그치? 이게 또다시 이렇게 소거가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건 실제로 맨 앞에 있는 이분수. 이분수가 얼마야? 2분의 1에 x분의 1 쓸까? 그냥 이렇게 쓰자. 얘와 맨 마지막에 있는 이분수 빼기 2분의 1 곱하기 x 더하기 6분의 1 얘만 남습니다. 이렇게. 준식을 정리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차수가 높은 식이 나오지도 않고 많은 부분이 소거되기 때문에 되게 금방 나와요. 보다시피. 이거를 2분의 1 이렇게 묶기처럼, 공통인수 묶기처럼 묶어놓고 생각해 본다면 얘 빼기 얘만 남는 거잖아. 그치? 2분의 1 묶으면. 얘들은 통분 뭘 할 것 같아요? x와 x 더하기 6을 곱한 걸로 통분하죠. 얘 누구죠? 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빼기 하니까 이거 두 개 곱한 걸로 통분될 거고 왼쪽 분자는 x 더하기 6이 오른쪽 분자는 x가 이렇게 뺄셈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6만 남죠? 앞에 2분의 1 약분시키면 3만 남겠네. 그치? 분자 3짜리 분모 두 개 곱한 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되게 재밌지 않나요? 지금과 같은 이런 방식, 아까 잠깐 설명했듯이 이 문제의 핵심은 고작 3개만 덧셈하셔라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많게는 수백 개에서 무한 개까지도 계산하는 그런 문제예요, 보통. 이런 것을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 텔레스코핑이라고. 뭔 뜻이야? 텔레스코프가 무슨 뜻이죠?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망원급수라고 부르는 아주 유명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망원급수. 망원급수. 그 대해적 시대. 원피스인가요? 이렇게 생긴 망원경 같은 거 알죠? 이렇게 해적선 이렇게. 저기 배가 하나 보이는 거 대 하는 거. 펼치면 이만한데 접으면 요만해지죠. 망원경. 그렇잖아요. 이거를 펼치면 이만한데 속옷에서 맨 앞과 맨 뒤만 남아 이렇게. 그쵸? 되게 특수하죠. 이런 스킬로 푸는 되게 유명한 식입니다. 나중에 가면 신나게 이런 것만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유리식입니다. 분수에 관련된 각종 계산을 해보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가는 모양. 지금처럼 분수를 여러 개를 규칙적으로 덧셈하는 모양. 어떻게 계산할래? 라고 하는 걸 배워봤고요. 유리 함수를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챕터 2, 220페이지. 유리 함수. 요즘 한창 고등학교 애들 시험 기간, 시험범이라서 이거 풀어주느라 아주 죽을 것 같은데. 기껏 설명을 했더니 결국은 또 시험 전날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이거 뭐였죠?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정말 뒤집어집니다. 유리함수, 일단은 분수함수를 배운다고 생각하세요. 분수함수. 유리함수까지는 아직 좀 에바입니다. 여러분은 분수함수, 일단은 가장 기본 형태인 중1 때 배웠던 거 기억나요? 중1 때 이게 뭐였죠? 그렇죠. 반비례였잖아요. 그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안 배웠어? 이씨. 중1 때 배웠던 반비례, 우리 아들도 그래요. 참고로. 집에서 물어볼까 한번? K가 양수면 뭐 나온다고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요? 이 그래프는 1사분면과 3사분면을 통과하는 모양의 이런 곡선이 나온다고 배웠을 거고요. 맞아요? K가 음수일 때는요, 2사분면과 4사분면을 통과한다라는 모양으로 배웠을 거예요. 기억나죠? 여기에 좀 더 여러 가지를 얹자면 예를 들어서 이 유리함수에, 이게 이제 유리함수이긴 한데 어쨌든 가장 쉬운 버전인 유리함수의 정의역은 뭐죠? 정의역. 기억나요? 정의역?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 그래프의 x좌표 범위가 어떻게 나오겠냐 이거죠. 잘 보시면은 모든 x값이 다 나오더라도 하나 안 나오는 값이 있어요. 바로 누구죠? 분모가 0이 되는 값 x 0입니다. x는 여기서 정의되지 않죠. 그래서 이 정의역은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0 하나만 이렇게 빼야 됩니다. 차집합. 이해 가요? 이게 좀 기호가 좀 어렵나요? 좀 쉽게 적어준다면 조건조시법. x바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이건 이해 가요? 0을 제외한 모든 실수. 이게 정의역이고요. 그럼 이 유리함수의 치역. y라고 그냥 쓸게요. 또 모를까봐 또 한글로 써줘야지. 치역 y는 어떻게 나오죠, 얘는? 치역 y 역시 이제 이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이 그래프 점들의 y좌표의 범위를 치역이라고 했습니다. 이 치역 역시 실수 전체 집합에서 0 하나만 빼면 돼요. 0은 안 나오잖아요. 보다시피 그래프상. 이해가요? 이 빨간색 점들 또는 이 파란색 점들 중에 y좌표가 0인 건 없잖아. x 좌표가 0인 것도 없고, 그치? 그래서 이 두 개가 점근해서 빠져요. 이렇게 보다시피. 얘도 뭐 y바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입니다. 일단 정의역과 치역은 무슨 말인지 이해 갔나요?
두 번째, 방금 내가 그래프 그릴 때 조심했던 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이 그래프는 X축과 Y축과 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됐어요. 그거 여러분이 혹시 용어로 배웠을까요? 학교에서 1학년 때, 중1 때? 요 닿으면 안 되는 요 두 개의 선, 가로선, 세로선 두 개. 요것을 우리가 점근선이라 불러요. 점근선. 점점 가까워지는 선. 가까워지지만 닿지는 않는 선. 이해 갔나요? 점근선이라 부르고요. 지금과 같은 모양일 때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누구냐고 한다면은 x는 0, 다시 말해서 y축이랑 y는 0, x축이랑 이 둘이 바로 점근선의 방정식이 돼요. 이것도 이해 가나요?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이 곡선을 혹시 뭐라 부르는지 혹시 알아요? 이름. 야, 곡선도 이름이 있어.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답게 정말 자유민주주의로 막 생긴 곡선도 있겠지만, 그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을 모아놓은 원도 있고, 그치? 그 다음에 니들은 이차함수라고 배웠겠지만 나중에 기하 가면 이렇게 배워요. 한 정점과 한 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인 포물선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얘기인데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자취인 타원도 있으며, 이게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원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모든 곡선마다 그 곡선이 정의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원은 여러분이 배웠지만 나머지는 안 배운 거죠. 이 나머지는 다 기하 가서 배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곡선이 두 개 나왔네? 그게 아니라 이 곡선을 특별하게 쌍곡선이라 불러요. 아니, 단순하게 곡선 두 개 나왔다고 쌍곡선이 아니라 이 쌍곡선이라는 용어는 뭐냐면은 점근선 두 개가 나와서 이 점근선에 가까워지는 곡선 형태인 거예요. 특정한 형식이라서 이름이 쫙 있다고, 얘는 정확한 이름이. 어떤 얘는 쌍곡선이라 부르고, 지금처럼 점근선 두 개가 이렇게 직각으로 생길 때는요, 특히나 이것을 직각 쌍곡선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나요? 내가 얘기했죠.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강의는.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나도 가급적이면 말을 좀 또박또박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물론 가끔 빡치면 말이 좀 쉽긴 합니다만, 너네 도도도독 하긴 하지만, 네.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제 본격적인 얘기 할 겁니다. 이 직각 쌍곡선은 아주 특수한 성질 중에 하나가 대칭성이라는 게 있어요. 대칭성. 이 그래프 위에 한 점을요, 요 점근선 둘이 교차하는 지점. 하나는 세로 점근선 x는 0, 하나는 가로 점근선 y는 0이죠. 둘이 교차하는 곳은 바로 어디예요? 원점 0,0이거든요. 그쵸? 점근선의 교차점입니다. 이건 특별한 용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런 이름 붙였어요. 그냥 점근선이 뭐 하는 곳? 교차하는 곳. 교차점인데요. 다시 할게요. 곡선 위에, 자, 유리함수 위에 한 점에서 이 점근선의 교차점에 대칭 이동시키면 그 점도 다시 이 곡선 위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를 것 같아? 이 곡선은 0,0에 대하여 대칭이에요. 이 곡선 자체가 보다시피 원점 대칭의 곡선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직각선 곡선은 첫 번째 원점의 대칭인데, 원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점근선의 교차점, 거기에서 대칭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요? 두 번째, 여기를 통과하는 기울기 일자리인 직선한테도 대칭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 점을요, 이 직선에 대칭 이동시키잖아? 그럼 이 점이 다시 이 곡선 위의 점이 된다 이겁니다. 이해 가요? 요 위에 있는 요 점을 하나를요, 요 직선에 대칭 이동시키면은 다시 곡선 위에 이렇게 한 점이 된다 이거죠. 뭐라고요? 이 직각삼곡선은 점근선의 교차점을 지나는 기울기 일자리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 돼요. 또한 기울기 마이너스 일자리, 다시 한번 점근선 교차점을 지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에서도 대칭이 돼요. 이 점을 대칭 이동하면 여기가 된다 이거죠. 이렇게. 이 점을 대칭하면 여기 이런 식으로. 이해 가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 점근선의 교차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에 대칭을 해요. 선대칭. 이런 특수한 성질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중1 때 이런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배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울 유리함수는 이걸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함수가 움직입니다. 도형의 이동이죠. 이 유리함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키시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배웠지 우리는? 등식 하나의 선을 평행 이동시키면 X 대신에 뭘 대입하고? X 빼기 P를 대입하고 Y 대신에는 뭘 대입한다고? Y 빼기 Q를 대입해요. 따라서 좌변은 Y 빼기 Q일 거고요. 우변의 분모는 X 빼기 P일 거예요. 분자 K는 그대로일 거고. 이해 갔나요? 자, 이 형식을 우리는 항상 양함수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Q를 이항해서 말이죠. 따라서 이것이 우리가 배울 첫 번째 바로 유리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불리우는 이름은 몰라도 괜찮아. 유리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불리우는 형식입니다.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거 아니죠. 요 유리함수 또는 반비례 중1 때 배웠던 그래프도 다 배웠던 거 그치? 그것을 단지 여러분 공통수학 2 1단원에 1-4에 나오던 도형의 이동 그치? 내가 숙제해야 돼 하고 했던 내가 앞에 있는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숙제 안 해도 좋으니까 도형의 이동부터 숙제 검사하겠다 했던 거 기억나죠? 네, 그 부분에 나왔던 거 아닌가요? 내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았나? 평행 이동한다 했으니 식은 다음과 같이 변한다. 그쵸? 이해가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이름이 붙는다는 건 다 외우라는 뜻 아니겠어? 안 그래? 2차 함수 표준형 기억나요 혹시? 2차 함수 표준형 별거 아닙니다. 2차 함수의 기본 모델이 이거예요. 그쵸? 이해가요?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 Q만큼 평행시키는 게 뭐게? 그게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이거 아니냐고. 그래 안 그래? 별거 아니잖아. 이것도 똑같잖아. 아까 했던 거랑 Y 대신에 Y 빼기 Q 대입하고 X 대신에 X 빼기 P 대입하니까 식이 다른 것 같은데 양함수로 표현한 거 아니냐고 보다시피.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외운 거 아닌가요? 물론 중3 때는 이런 거는 모르고 그치? 이런 거 다 모르고 그냥 외웠지만 그치? 그때는 그냥 외웠지만 지금은 원리를 알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그치? 그래 뭐 원리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으로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냐고. 그럼 여러분이 이걸 외웠던 것처럼 이것도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앞으로는 이게 점점 더 빨라진다니까? 잘 들어 이 새끼들아. 요거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중학교 때는요. 이 2차 함수 하나 갖고 한 달 동안 배우죠? 그쵸? 그러지 않아요? 이거 보통 한 5월쯤 배우지 않나 이거? 6월쯤 배우겠구나 6월쯤. 그러지 않아요? 그쵸? 이거 2차 함수 하나 갖고 한 달 동안 배우죠?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요. 유리함수 하나 갖고 이틀 배워요. 그럼 생각해봐. 니들 2차 함수 지금 잘 풀어? 지금도 잘 못 풀지? 그럼 이건 어떨 것 같아? 더 못 풀겠네 이제? 연습할 시간이 확 줄어들었는데?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 난 분명히 얘기했어. 나는 공부할 때 말이에요. 이렇게 함수가 나온다, 뭐 식이 나오면요. 거의 대부분의 함수를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관계없이 말이에요. 문제는 그래프 안 그려도 풀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나는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계속 말이에요. 그게 꽤 도움이 됩니다. 왜? 나중에 그래프 그릴 때 이게 한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래프가. 아 이렇게 생겼겠네 라고. 근데
이때는 니들을 강제로 연습을 시키는 거거든. 한 달 동안 내내 그래프 그리라고. 근데 고등학교는 안 그렇다니까요. 보다시피 유리함수 배웠죠? 배웠죠? 끝났잖아요. 할 게 뭐가 있어. 다음 그래프를 그리시고 바로 이어지지. 연습도 안 하고. 뭔 말인지 알겠냐고. 그럼 잘 들어봐 얘들아. 내가 방금 여기서 설명했던 성질들 기억나? 이것도 다 평행이동 되는 거죠. 이제 성질들이. 그쵸? 그러지 않겠어? 이거 하나만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 지워야 어떻게 되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y는 x 빼기 3분의 2 더하기 4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냐고요. 그럼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 들어야 돼? 내가 누누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이 뒤에 있는 빼기 더하기 얘네들은 뭐에 관련된 거라고요? 평행 이동에 관련된 거라고요. 그쵸? 이 뒤에 있는 빼기 더하기는 평행 이동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쵸? 오리지널 그래프는 y는 x분의 2잖아요. 자, 이 그래프가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어 지금?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그럼 봐봐. 얘가 분명히 점근선이라며. 그치? 이 둘이 그래프랑 닿지 않는 점근선이잖아. 이 점근선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생각해봐. 그리기 쉽게 교차점도 움직이겠죠. 원래 교차점은 원점이었거든요. 원래는. 그치? 얘가 움직일 거예요. 어떻게? 3만큼 4만큼. 이해 갔어? 아, 여기 3,4자리가 점근선, 가로점근선과 세로점근선이 이렇게 교차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움직였겠구나. 이해가? 아까는 원점이 교차점이어서 X축, Y축이었던 점근선이 지금은 평행이동 있잖아.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그치? 그러니까 3만큼, 4만큼 같이 올라갔구나. 그리고 오리지널의 그래프는 분자가 양수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생겨야 돼? 이 모양 아니야, 이 모양. 일명 홀수사분면 1, 3. 그치? 그럼 요 모양이 그대로 평행이동했으면 하나는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구나라고 상상이 되냐고요. 그러면 그래프를 다 그린 걸까? 그게 아니죠. 이쪽이야 어차피 문제가 없지만 이쪽 지금 방금 내가 두 번째 그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축과 만나는 부분이 생겨요.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축과 안 만났거든요. 왜냐면 축 자체가 점근선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점근선은 움직였지만 축은 안 움직였기 때문에 축과는 만나요. 100%. 그럼 뭐 해야 돼 여러분은? 구해야죠. 누구를? X축과 만났다? X절편. Y축과 만났다? Y절편.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하게 이것은 그래프만 그리는 게 끝이 아니라 보다시피 절편값까지 고려해서 그래프를 그려줘야 됩니다. 이해 갔나요? 여기까지 다 하고 난 뒤 아까 얘기했던 정의역은 어떻더라? 치역은 어떻더라? 도 같이 평행이동 될 것이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어떤 특정한 대칭 성질들 그치? 점근선 교차점에 대칭되어라고 하는 그 점도 이동했고 직선 플러스 마이너스 1자리도 대칭되어 했으니까 여기를 지나는 기울기 1자리 직선과 여기를 지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 직선에도 평행이 되겠구나. 대칭이 되겠구나. 까지 다 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단순하게 이거 하나만 나왔지만 이런 되게 많은 내용이 같이 다 움직인다 이거죠. 그 얘기를 잠시 후에 이어서 해볼게요.